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요즘에 부동산 관련된 굉장히 강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SNS 상에서도 굉장히 강한 어조로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이 나타나게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과 또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26년 2월 얼마 전이죠. 금융당국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 대출을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이 만기가 도래했을 때 보편적으로는 뭐 금리라든가 이런 거 좀 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자만 꼬박꼬박 잘 냈다면 보통 넘어가서 보통 만기 연장을 해주면서 새롭게 신규 대출을 적용해 주는 게 관례고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이 부분까지 제한을 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대출 증가한 게 이 주요 배경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이 3년간 2배,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36조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죠. 투기 비호 관행을 근절하겠다. 다주택자가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이런 관행이 투기를 비호해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적은 주택 매도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만기 연장 불허가 되면 상한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뭐 강력한 세금이라든가 금리, 가상금리가 인상되게 되면서 무슨 금리가 올랐다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버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세금 어떻게 좀 어렵지만 좀 내보지 뭐. 금리가 올라갔지만 어쩔 수 없지만 뭐 내야지 뭐 집을 파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만약에 만기 연장 때 대출 연장을 해준다. 난 5억을 빌렸는데 이거는 못합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압박을 통한 보유주택 시장에 내놓도록 하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적으로 하는 바는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대상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혹은 비수도권이라도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그 타겟이 되겠고요.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은 예외 조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투기 어떤 요소는 아니구나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거나 어떤 기준점을 세워놓고 그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이제 해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아파트 갖고 있다. 그러면 일단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라. 기본값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LTV 제로, 빵 퍼센트. 그죠? 그래서 이게 비율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0%, 0%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일반적인 그 분들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완화된 대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편으로는 한꺼번에 대출을 해소하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하더라도 만기 때마다 뭐 물량이 막 터져 나와요. 장난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충격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제로가 아니라 뭐 50%, 뭐 30%, 뭐 20% 이렇게 내린다든가 하여간 여러 스텝 바이 스텝을 밟으면서 비율을 줄여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시장 충격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도 오가고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출 연장이 막혀요.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아야죠.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을 좀 더 낸다거나 이자가 좀 더 불어난다거나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집이 매도 물량이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빨간색 글씨로 일시적이라고 표현해놨죠. 이거는 제 판단으로는 일시적으로만 가능하고요. 향후에 상당히 큰 부작용, 후폭풍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작용을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건 뭐냐면
임대주택 공급의 감소, 이게 가장 크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은 내가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당연히 임대로 놓습니다. 뭐 공실로 비워두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주택자가 사라지게 되면은 전월세의 공급분이 사라지는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고요. 비아파트 시장의 혼란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대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에 미칠 영향 가장 큰 거는 버티기의 한계라고 말씀드렸었죠. 예, 이거는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급매물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다주택자의 하방 압력이 생기게 되겠죠. 다주택자들은 보유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겠죠. 여러분들도 두 채 있다가 한 채를 팔아야 돼. 하나는 서울에 있고 하나는 지방에 있어. 이거 99% 서울에 있는 주택을 보유를 하고요. 지방에 있는 주택을 팔겠죠. 강남에 한 채 있고 강북에 한 채 있어. 그러면 강남을 보유하고 강북을 팔겠죠. 여하튼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은 주택을 보유할 것이고 덜 좋은 주택을 매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양극화가 심하게 생길 것이고요. 다주택자가 보유한 지방의 매물은 대부분 물건으로 나올 확률이 높죠. 서울은 지키고, 그래서 외곽일수록 또 지방일수록 매물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입니다. 전세가 상승과 월세로 가속화되는 부분이 진행될 텐데 임대료가 전가될 겁니다. 대출 상환 부담을 느낀 집주인들이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전세금을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서 세입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요인이 더욱해지면, 여기선 제가 조금 설명할 게 많긴 한데 전세금을 이 대출 상환을 느끼거나 혹은 보유세가 많이 늘어서 내가 내야 될 비용이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자리에서 바로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 뜻은 뭐냐면 내가 시장에 있는 전세금이나 월세보다 덜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덜 받고 있을 때야 더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미 시장 가격을 받고 있으면은 내가 받고 싶다고 세입자가 줍니까? 그건 안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전가가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다이렉트로 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가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이런 부분들,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이 공급 위축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주택자의 신규 진입이 차단됩니다. 그죠? 지금 다주택자들 다주택 하고 싶겠습니까? 보유세금 많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그 다음에 기존 다주택들도 파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유자마저 이탈하게 되면은 공급자 입장에선 공급을 못 합니다. 예, 공급을 못하죠. 누가 합니까? 지금 수요자들이 사라졌는데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공급자가 공급을 합니까? 그러니까 공급이 더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는 전세라든가 월세의 공급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매년 신규 수요,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수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수요만 쌓여 나가게 되죠. 그러면 전월세 시장이 더욱더 경쟁이 심화되게 되는 거고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세가 상승과 월세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시차는 있습니다만 이 임대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아까 제가 일시적이라는 표현 빨간색으로 쳐놨잖아요. 일시적으로는 집값이 잡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시장 반작용은 한 2, 3년 내로는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또 다른 어떤 대책을 마련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다주택자를 압박한다거나 대출을 규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공급이 충분한 시장,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전제가 깔리고 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이 역대급으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대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훨씬 안 좋은 반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은 커진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금융 및 기타 리스크, 경매 증가 및 임차인 위험, 대출을 갚지 못해서 그리고 또 팔지도 못했어. 그러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주거 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를 하게 되고 비아파트 시장도 같이 침체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겠습니다. 그다음 시장 심리 차단, 투기 수요 차단, 빚내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강력한 신호를 주어서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장일단이 있겠죠. 예측 가능성 저하, 갑작스러운 소급 적용 논란 인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이 정책을 통해서 목적은 뭐냐면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통해서 가격 하락과 시장 안정화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역별 양극화로 인해서 지방시장이 더 침체가 될 우려가 커지고요. 시간차를 두고 있지만 결국은 전월세 가격의 상승을 야기시키게 되고요. 공급 부족 문제가 더 심화되면서 결국 가격 상승이 더 커지는 이러한 부작용,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이 제어되거나 일부 하락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의 폭이 더 커질 우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제한, 그 다음에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을 전망하는 게 물론 어렵죠. 뭐 미래일을 예측하는 게 누군 싶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전망을 하실 때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시장에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반응이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정책이 나와서 시장이 충격을 받고 어떠한 행동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이 행동이 지속됐을 때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강력한 다주택 규제라든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물량이 나오죠. 물량이 나오니까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 가격이 떨어진 것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물량이 나오게 되고 시장의 수요를 이렇게 위축시켜 놓게 되면은 결국은 공급이 안 나오게 됩니다. 신규 공급이 안 나오게 되는 것까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신규 공급이 안 나왔을 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뭐겠습니까? 네, 전월세 가격의 상승과 결국은 향후에는 중장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 매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될 부분인데 지금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 편향적인 해석을 하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경향들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뭐 수긍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론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시간 지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알게 되실 텐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한 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시장에선 엄청나게 많은 정책과 경기 상황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향후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향후에 전망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진행됐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모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해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자산 증식의 어떤 달콤한 혜택도 누리시게 되면서 오랜 기간 부동산 투자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영향력과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굉장히 어수선한 부동산 시장입니다만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시고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히 보내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호 소장이었습니다.